저희 저번에 전산회계 1급 바탕화면에 설치해 놓은 거 있죠? 네, 거기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 저번에 전산회계 1급 바탕화면에 설치해 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내게 안 보이지? 어디 갔냐 내 거가. 전산회계 1급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은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저희 수업 시간에 2022 깔았죠? 맞죠? 네. 나눠드린 거, 네, 그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여기 실무 문제라고. 여기 위에 보시면 몇 년도라고 써 있어요? 네, 2017이라고 써 있어요.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2017.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까는 거예요. 2017을. 그리고 집에서 줌으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어저께 보내놨는데 2개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2개를 보내놨는데 오늘은 빨리빨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어디 갔냐? 저기요? 아, 요거 보내놨을 거예요. 모의고사라고. 기초정보관리 결산조회. 네, 그래서 요거는 결산 때 할 거고, 요거 피시면 돼요. 실무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 몇 년도라고 써 있어요? 2017.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17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2022하고 설치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2022는 교재에 있는 거 할 때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거는 요거예요. 2000 몇이요? 17.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요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한번 설치를 한 겁니다. 집에서 처음 설치하면 안 떠요. 가끔씩 연락 와요. 왜 이거 안 뜨냐고. 처음 설치하면 안 뜹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파일에 적용하시고 예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연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교육용 실행시키세요. 무슨 용이요? 교육용. 그래서 2017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고 교육용으로 아니요 여기 있어요. 마우스가 집에서는 USB에 있는 걸로 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거. 어린이집에서 거기 2017 더블 클릭 2017 더블 클릭하시고 자 요거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데 2022가 아니고 2017이에요.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또 해보시고 안 되시면 월요일 날 하세요. 자 교육용처럼 이거요. 네, 그거 아니고 2017이라고 써요. 자, 모든 바에 적용하시고 네, 예,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 가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저는 없어요. 분명히 했는데 왜 없냐면 2017은 대부분 더블 클릭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 있어요? 회사 등록 누르세요. 여기 위에 회사 코드 몬생성 재생성 이거 안 누르면 2017을 100날 눌러도 설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2017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무슨 코드 재생성 회사 코드 재생성 누르세요. 이걸 하셔야만 설치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 이하나 공하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이하나 공하나 쳤을 때 나오면 설치 잘한 겁니다. 2101 쳐보세요. 그러면 요 위에 해창산업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일단 요게 총 10회치예요. 10회치인데 저하고 3회치는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7개는 풀고 맞추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단 목표는 여기 지금 문제 1번에 총 3문제가 나와요. 이 파트가 이제 기초정보관리 파트예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파트가 문제는 3문항이 출제되고요. 점수는 10점인데 우리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2개는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개 맞추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당연히 3개까지 준비는 해드리는데 하나는 복불복이라 저도 준비한다 그래서 100% 맞춘다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2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창산업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 문제 1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오류 부분을 뭐 하래요? 수정하래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뭐냐면 오류 난 거 고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뭐 하시오? 정정하시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예요. 얘가 복불복이에요. 이게 쉬운 게 나올 때가 있고 어려운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따로 또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요 기초정보관리를 할 건데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 빼고 나머지를 먼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겁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왼쪽 밑에 보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보이세요? 네, 당기순이익 얼마라고 써있죠? 115 023 889 1억 1500 네, 23,889원 여기 밑에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으면 고칠 거 있다 없다? 없다.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장짜리 보라고 했었죠. 거기 한 장짜리에 요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순서 외워야 돼요.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고 혹시 있으세요? 네. 여기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다 요렇게 적어주세요. 기말이라고. 그리고 줌으로 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다 뭐라고 쓰라고요? 기말. 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왔죠. 어디 들어왔어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잉여금이에요. 참고로 얘는 순서 못 외우면 버리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건 순서대로 푸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손익계산서 갔다 왔잖아요.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잉여금으로 갈 거예요. 여기 눌러주세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오늘은 그냥 쫓아만 오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잉여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한 장짜리 못 외웠잖아요. 한 장짜리는 보면서 푸세요.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이세요? 예. 네. 여기 지문에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이세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예. 네. 똑같으면 고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같으면 냅둬요. 틀리면 뭐예요? 고쳐요. 없으면 뭐예요? 입력해요. 이 세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한 장짜리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손익계산서 제일 밑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당기순이익.
잠깐 보여드리면 어디 갔냐?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구나. 이것도 메일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줌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없어졌거나 하시는 분은 뭐 프린트 뽑아달라 그러면 뽑아드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밑에 단기순이익 보이세요? 이거 선으로 그어져 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단기순이익이랑 여기에 있는 단기순이익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여기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여기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이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이 빈 공간에다가 요 종이 있죠? 여기 빈 공간에다가 예금액 쓰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왜 적냐면 확인을 해야 돼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누구를 적으라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어요. 얼마냐면은 179, 439, 339를 적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따로 또 연습할 겁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에 따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 오늘 수업 다음 주 해갖고는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따로 연습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179, 439, 339 적으셨습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본인 거 보면 되잖아요. 본인 거. 네. 꼭 제 거 안 봐도 돼요. 본인 거 봐도 돼요. 그리고 언제 저한테 질문하시냐면 내 거랑 제 거랑 달라. 그러면 그때는 손 드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왜 틀린지. 그래서 179, 439, 339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까 손익계산서 갔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잉여금 갔죠?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유일하게 4점짜리예요. 근데 왜 4점짜리예요? 가장 귀찮아서. 맞잖아요. 항상 시험에서 배점이 높은 거는요.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문제예요. 네, 왜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 눌러주세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 가셔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뭐라고요? 2월 이익잉여금. 얘는 자본이거든요. 자본은 여기 대변에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 2월 이익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 하라고요?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2월 치세요. 다 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다 치지 마세요. 두 글자 내지 세 자만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치라고요? 2월.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엔터. 그 다음에 아까 적은 금액 있죠? 옆에다가 치세요.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나오면 또 엔터 치세요. 네, 나와요.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적으신 금액 있죠? 179, 439, 439, 거기다 치세요. 네, 그 다음에 다 치신 다음에 엔터 치시죠. 그리고 제 거 보세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대차 차액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뭐라고 있으세요? 대차 차액. 예, 저는 아직 엔터 안 쳤어요. 여러분들은 엔터를 치셨고 엔터 안 쳤을 때는 여기 요렇게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엔터 쳤더니 어떻게 됐죠? 없죠? 그러면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쭉 연속으로 한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거든요. 종착역 왔을 때 제가 항상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차액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액 뜨면은 뭔가를 잘못 적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4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오늘은 여기가 시작이었죠. 내일은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시작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손익계산서가 시작이니까 몇 군데 갔다 왔죠? 3군데. 그래서 이게 버전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한다 그래서 100% 맞춘다라고 저도 설명을 못 드려요. 네. 왜냐면 쉬운 버전도 있고 어떤 버전도 있어요? 어려운 버전도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연습을 할 겁니다.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틀은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오세요. 오늘의 목표는 얘가 아니에요. 오늘의 목표는 요거 뺀 나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뜨죠. 왜 뜨냐면 잘못 적으셨어요. 아니요. 잘못 적어 오셨어요. 17943인데 438로 적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1,000원 뜨죠. 다시 치세요. 그래서 잘못 적으시면 돼요. 네, 다시 치시면 돼요. 그냥 179부터. 네, 179, 439, 33. 네, 맞아요. 33. 네, 안 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잠시만 보세요. 네, 지금 한 분 여기가 1,000원 떴었는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여기 뜨면요 못 찾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 때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수정할 시간 없어요. 왜냐면 저야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풀어봤으니까 요게 안 맞으면 어디에서 틀어졌을 거야가 대충 감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감을 잡기 전에 수업이 끝나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한 방에 끝내야 돼요. 2번, 3번 고칠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손대는 거고 안 남으면 그냥 빼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얘가 아니에요. 2번, 3번이지. 2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제조부 퇴직급여.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쪽에 무슨 부 퇴직급여요? 제조부 퇴직급여면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대예요. 그래서 500번대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라고 본인이 문제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부 퇴직급여야 그러면 그때는 몇 번대요? 800번대. 네, 그런 거를 내가 문제 보고 잘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배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누르세요. 천천히 할 거니까 이상하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오늘은 거기 387페이지만 하면 얼추 마무리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치시는데 설명 듣고 나서 치세요. 퇴직급여 치고 엔터를 칠 거거든요. 몇이 나오면 멈추세요. 5가 나오면 멈추세요. 하세요. 그래서 퇴직급여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는데 몇이 나오면 멈추라고요? 5가 나오면 멈추시면 되고. 이론보다 실기가 만만해요. 네, 여기까지 치세요. 엔터 치세요. 5 나올 때까지 엔터 치세요. 앞에 5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치세요. 엔터. 지금 2죠? 5 나왔죠? 앞에? 508. 이거 번호 보셔야 돼요. 5예요. 맞죠? 네. 그거 나왔을 때 멈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X 누르세요. 여기 X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문 끝에 보시면 무슨 조교라고 쓰여 있죠? 대체 조교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조교요? 대체 조교. 여기 있어요. 참고로 저희 시험은 되게 친절해요. 어디 가라, 뭐 해라, 90% 이상 줍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조교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조교.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조교 넘버라고 있어요. 잠시만요. 내 거가 안 갔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대체 조교 있으시죠?
여기 제일 밑에 빈 공간에다 넣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 그래서 여기 밑에다 클릭하시고 몇 번 치세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몇 번으로 넣으래요? 예, 아니요. 3번. 그래서 3번 치고 엔터 치시고 옆에다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치시는데 띄어쓰기까지 맞춰서 치세요. 오타나면 틀립니다. 아니요, 지금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터 치시고 영할 거 있으면 네, 거기까지 치시는 거예요. 남기까지. 그리고 꼭 다치셨으면 못 치세요. 엔터 치세요. 엔터 안 치면 프로그램에 적용이 안 돼요. 다치신 분은 오타 났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맞나 확인하시고 엔터 치셔야죠. 네, 다음 조금 엔터를 하세요. 마우스랑 시간 걸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아까 거는 순서 외워야 되는데 그냥 얘는 와서 못 찾아야 돼. 그냥 거기 가서 타이핑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금방 숙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요런 거 안 틀리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치세요. 엔터 치시고. 일단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할 거예요. 그거 나머지 치는 거는 치면 되는 거니까 방법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누르세요. 가운데. 가운데 한 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자산. 그래서 여기에서 또 컨트롤 F 그 다음에 퇴직연금만 치세요. 컨트롤 F 하시고 퇴직연금 입력하는 거 다 못 기다려드려요. 1분만 칠게요. 일단은 여기 클릭하세요. 네, 아무 데나 괜찮아요. 여기 눌러도 되고 컨트롤 F 하세요. 퇴직연금 치고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아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 나올 때까지 엔터 치세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 아니면 지금은 제가 연금만 치라 그랬는데 다 쳐도 돼요.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 자산이라고 다 치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 할 때는 다 치셔도 돼요. 근데 컨트롤 F 아닐 때는 두 자나 세 자만 치세요. 엔터 치세요. 한 번 더 치세요. 기다리세요.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자산.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세요. 거기 지문 보시면 대체적요 몇 번이라고 쓰여 있죠? 네, 1번이라고 쓰여 있어요.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여기에다 1번 치시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치신 분들은 꼭 오타 났나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맞나 확인하시고 왜냐면 이거는 아무리 잘 쳐도 오타 하나 나면 무조건 X예요. 그리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오타 한 글자라면은 마이너스 몇 점 이런 거 없이 그냥 틀리면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부분 점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몇몇 분들이 부분 점수 있대. 그거 믿지 마세요. 네, 협회에서 부분 점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예전에도 한 명 그래갖고 내가 댓글로 한번 싸우려고 덤볐는데 깨갱하고 안 덤비더라고요.
왜냐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 수는 있는데 100%가 아닌 얘기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 보면 뭐 차변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수업을 10년을 넘게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줄 때도 있어요. 언제 주냐면 합격률이 너무 낮아. 그러면 일부 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협회에서 아직까지 준다 만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쓰는지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건 맞는데 있는 얘기로 희망을 주면 저도 뭐라고 안 하는데 없는 얘기로 희망을 주니까 그런 걸 보고 일명 뭐라 그러냐면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희망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있는 걸로 희망을 주면 저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인터넷 뒤졌더니 뭐 차변 빠지면 몇 점이래요. 없어요, 그런 거. 여기 입력 다 되셨죠? 그 다음에 나오세요. 가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설명 더 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문제 몇 번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문제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몇 번이요? 1번. 문제 1번이 일명 기초정보관리인데 여기는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슨 정보관리라고 있죠? 기초정보관리.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분, 재무제표.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나와요. 네, 무조건 문제 1번은 여기랑 여기 밑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옆 사람이 문제 1번 푸는데 막 여기 가서 누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부 아예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있어요, 진짜로. 저도 감독관 해봤지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시험을 좀 일찍 보는 스타일이에요. 남들보다 붙든 떨어지든 거의 1, 2등으로 끝내거든요. 일찍 끝나면 뭐 하냐면은 뒤에서 남들 하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감 와요. 아, 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왔구나. 이 사람은 안 하고 왔구나. 그거 뭘로 보냐면 우리 나중에 이런 거 안 누르거든요. 이런 걸 누를 일이 없어요. 근데 공부 안 하신 분은 저도 공부 안 하고 가면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안 쓰는 거 눌러요. 네, 왜 눌러요? 나 모르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너무 못해. 그러면 그 사람 거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옆에 사람 거 보려고 마음 먹으면 보여요. 네,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진짜. 혹시 보게 되면은 베낄 거냐 말 거냐도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 실력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등록.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월요일까지는 문제 1번만 할 거거든요. 문제 1번 할 때는 여기만 보는 거예요. 기초정보관리랑 정기분, 재무제표. 그래서 거래처 등록 찾으셨습니까? 누르십시오. 그리고 항상 추가는 요 제일 밑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30 치세요. 1030 치시고 네, 여기 밑에 1030 치고 네, 마우스 띄시고 요거 누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엔터 치시고 주 분장산업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주 군장산업 넣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우스로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입력은. 왜냐면 얘가 마우스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옛날 프로그램이라.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매출 매입 동시라고 나올 겁니다. 뭐라고 나오세요? 매출 매입 동시.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시라고 써 있어요. 거기 동시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3을 치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요거 보시고 넣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겁니다. 13381, 26371, 김창원, 도소매, 가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몇이요? 네, 130. 원래 주소는 이거 눌러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이거 눌러서 찾는 것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다가 뭐 하세요? 치세요. 이게 더 빨라요. 왜냐면 여러분들 신주소 넣는 게
좀 불편해요. 예, 어떤 거는 여기에다 치면 바로 뜨기는 하는데 이렇게 바로 얘는 안 뜨잖아요. 강남대로 130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옆에다가 뭐 하세요? 타이핑 하세요. 예, 상관없어요. 요렇게만 해도 예, 시험 때에는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번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번은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고 2번, 3번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세요.